집단한다고 얘기하거나 이러죠. 지금 방송 시작됐어요, 이사님. 저희 방송 마이크가 꺼져도 계속 수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제가 지금 내드린 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정답이 뭐지요, 평론가님? 아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인싸입니다. 인사이더라는 뜻이고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인싸를 저희 초등학교 조카한테 처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듣고 좀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아싸시기 때문에 슬프신 거예요? 인싸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를 인싸, 아싸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 그리고 특히 그게 아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슬펐어요. 엄마의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님 어떻게 12살짜리 여자 사람하고 같이 사시는데 14살짜리. 지금 본인이 아주 핵인싸라고 생각해요. 아, 핵인싸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10대 애들이 이거를 서로 인싸, 핵인싸, 뭐 아싸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인싸는 인종욕구죠, 뭐. 그러니까 인싸라는 용어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 용어를 정의하려면 어떤 집단이 정의돼야 됩니다. 네.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고 그 집단,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에서의 안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인사이더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떤 집단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냐.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정준영, 승리 이렇게 인싸의 몰락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는 거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신문 기사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자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준거 집단이 성적 매력이 있거나 관심을 많이 받거나 네. 뭐 재력이 있거나 이런 식의 집단을 머릿속으로 준거 집단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얘네들이 인사이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싸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준거 집단을 같이 끼고 있는 표현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책 모임 몇 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완전 제 핵인싸예요. 네. 정말 잘난 척 엄청 하고 있는데 반면에 회사 같은 공간에서는 영업 부서가 핵인싸죠. 저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아싸고. 네. 상무 지금 이 시간에 회사를 아싸요? 짓고, 네, 그럼요. 영업 부서가 아니니까. 슬프다 갑자기.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서원들하고 화이팅 합시다. 아니 제가 보기엔 네. 방송 나오는 이사님이 더 인싸예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영업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논다고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준거 집단 이렇게 어려운 말 쓰셨는데 네. 결국은 경계를 짓는 거잖아요. 경계 짓는 거죠. 나와 그들은 다르다. 사실 이제 경계 집계에 관련돼서는 네. 이제 아까 이제 어린이 중심 말씀하셨는데 본능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히 경계 집계는 있어요. 네. 근데 사회문화적으로 이게 어떤 규제 없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기제가 있던 거죠. 예를 네. 들면 예전에 어떤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상파에. 네. 그런데 그 시청률이 꽤 잘 나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많이 보냐면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생들의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안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안전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네.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아웃사이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네. 이걸 이제 과시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아웃사이더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닝썬의 그 멤버들은 자기가 인싸라는 걸 과시했던 거죠. 사실 버닝썬은요. 사실 이게 참 뭐라 해야 되죠? 다시 버닝썬으로. 예, 이게 참 염려사태인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버닝썬을 오가는 네. 사람들은 핵인싸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심지어는 핫플이었으니까. 지금 뭐 예능인이 있는데 거기 클럽에서 노는 장면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아하.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 이게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 기조가 지금 예전에는 아웃사이드를 좀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 인싸라는 걸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바뀌냐라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이사님? 네, 욕먹으니까 바뀌는 거죠. 뭐. 뭐가 욕먹으니까 튀는 게. 튀는 걸 욕먹으니까 아하. 바뀌는 건데 사실은 그 인싸, 아싸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준거 집단 이런 용어 빼고 네.
근데 어쨌든 인싸라고 하면 집단을 상정해야 된다. 이 얘기는 꼭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기사에서도 어떤 집단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인싸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인싸라고 했을 때 지칭하는 사람들 보면 돈 있고 인기 있고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네. 인싸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그려진다는 그렇죠. 게 저는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거를 인싸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네. 사회의 어떤 사회적 가치관의 기준을 경제적 기준, 그다음에 뭐 성적 매력이나 외모나 이쪽을 몇 가지로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책을 많이 읽거나 교양이 많은 사람을 인싸라고 하냐?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다른 카테고리도 필요한데 다양성이 필요한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인싸라는 용어가 튀어나왔다는 게 역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외모나 이쪽에 네.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인싸라고 사람들이 상정한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싸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학부모님들이 좀 고달퍼졌잖아요. 왜냐하면 인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싸템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야 물론 그게 이제 엉뚱한 토끼 모자. 고민이 혹시 있어요? 그거 없어요. 저는. 토끼 모자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의지적으로 않나? 거절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아니 의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도 사주지 않을 거고 인싸라는 말도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인싸라는 게 우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안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저리 가라는 배타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웃사이더를 상정을 하고 인싸를 맞습니다. 그 중에 카르텔 네. 비슷하게 영역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0787님께서도 같은 말 해주셨어요. 저는 다양성이 무너지는 사회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 아쉬워요. 개인의 성향을 사회성과 집단으로 나눠서 호감을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어우, 이분 되게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그렇죠. 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유고이사님은 소통과 화합을 원활하게 잘하고 리더십이 충만한 사람은 인싸고 반대파는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나눠지면 좋은데 개념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싸하고 아싸의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같이 같다고 보는데 심리학에서는 사실 이 정체성의 문제를 청소년기에서 아직 미성숙한 인격들이 이제 수행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 네. 있거든요. 어쨌든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남들과도 구별짓기를 해야 되고 네. 다양하게 뭔가 역할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소통 과정도 그렇고 지금 좀 많이 갇혀 있거든요. 원래 하려고 했던 홈코노미도 빼먹고. 네. 어쨌든 집에 머물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소통은 있지만 외부에 자기 정체성을 다양하게 늘어놓지 못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구별짓기로 해야 되는데 인싸라는 것들이 충분한 풀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별짓기를 하려면 그 안에 인원을 제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를 구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차이와 차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서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게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개인은 조금 더 지적적으로 사회적 공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좀 늘려야 되는데 네. 이게 늘지 않는 사회적 현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네. 존 내시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 이론을 창안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인데 그 논문 쓰다가 도대체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가상의 어떤 친구 영문학도 친구가 자극을 해가지고 네. 학교 이제 안에 있는 호프집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착안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담 스미스가 혼자 이제 열심히 살게 되면은 뭐 경제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선을 이룬다. 근데 존 내시는 거꾸로 했거든요. 자기 혼자 강해지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 사람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게 그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내가 혼자 뭐 일종의 이제 인싸죠. 내가 뭐 강한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조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청소년기 지금 막 사회생활하는 분들도 직장 가서도 내가 인싸야 돼 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비정규직이고요.
그런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볼 필요가 네.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인싸 아싸를 구분하는 것이 결국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정준영 씨 뭐 이런 카톡방을 보면서 거기에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나온 분들도 있었을 있어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인싸 안 하고 말아. 난 너희처럼 그렇게 하는 인싸 안 할 거야 하고 거절하고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그래서 말이에요. 그 분들이 나중에 네. 그것에 대해서 증언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인싸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맨 처음에 인싸 아싸를 트렌드 관점으로, 그러니까 트렌드 관점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게 대세야, 네. 뭐 젊은이들 대세야라고 해가지고 다루는 어떤 그런 매체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 나오는 거는 자발적 아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자발적 아싸. 아싸 네. 하면은 네. 뭔가 네. 뭐 외톨이고 배제된 뭐 추방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드는데 아니 그 자발적으로 나는 아싸야. 뭐 이런 기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그게 최근에 행복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한테서 나온 결과랑 좀 매치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런 겁니다. 아싸 인싸인 사람들이 거기서 못 떠나게 되는 거는 떠나게 되는 순간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불안심. 불안하고 이제 초조해지고 왕따. 인정받지 네. 못하는 인정받는 유일한 공간이 거긴데 거기서 떨어지면 내 정체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건데 네. 최근 행복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최대한 n분의 1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네. 제가 아까 아싸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책 모임에서는 제가 대장이고 또 다른 데 조기축구의 회장이다. 아니면 여기 어디 그 봉사활동 총무다 이러면 그 정체성을 나눠놓으면 회사에서 대박 깨져도 나 뭐 조기 회장인데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인싸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아싸라는 것이 자발적 아싸가 늘어나는 현상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이 속담 내지는 고어가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용의 꼬리가 되니 닭의 머리가 된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네. 것을 찾으면 되는데 굳이 하나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이 홈코노미도 하나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뭔가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에서 자기 공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을 잘 꾸미면요. 뭐 그 예능인이 자기 집을 잘 바처럼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러들였잖아요. 네. 그렇네.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집에서 하는 거는 네. 자기 안에 잘 만들면 사람들이 꼬여든다는 게 아니라 모여들게 되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4월 수다 시간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을 기대하셔야 돼요. 한 달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더라고요. 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덜 우울하다. 인싸임을 거부하는 우리 세 명이서 함께했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